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지난 시간에 뭘 올렸었는지 저도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좀 이어서 아스파이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지난번에는 이제 아스파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뭐 레이아웃이라던가 사용법을 알려드렸다면 요번에는 좀 더 거기에 보태서 어떻게 이제 선을 다듬고 그리고 그 다듬은 선을 가지고 어떻게 패스를 따서 CNC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내보내는가까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제가 그 캐드에서 일단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가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인 도면이 있고요. 영역에 맞춰서 사이즈를 좀 바꾸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음, 자 이렇게 지금 배 옆에 붙는 수평판이 있거든요. 수평판. 어, 여기에 보면 이제 데드아이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되고 이거는 배의 위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까지는 배의 위에서 본 모습이고 자 여기는 배의 정면에서 본 모습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수평판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리는지는 이제 제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제가 저장을 했고 dxf 언더바 익스포트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고 요것을 아스파이어에서 불러오기 전에 자, 전에 어떤 과정을 저희가 거쳐야 되냐면은 요 두께를 봐야 됩니다. 두께. 저희가 목범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두께거든요. 판재의 두께를 얼마나 정밀하게 맞춰내느냐가 사실은 목범선의 완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부품 보이시죠? 자, 이 부품이 이제 길이를 재보면 한 2.0 몇이 나오는데 자, 2mm 정도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이 지지대의 두께가 다 동일한 건 아닌데 0. 몇 mm씩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편의상 일단 2mm로 계산을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지대 부분이 2mm라는 것을 알았고 두께가 그러면은 아스파이어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파일 생성을 한 다음에 폭과 넓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CNC나 판재의 영역에 맞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두께는 2mm가 되겠죠. 2mm가 사실 굉장히 얇은 사이즈라 어, 좀 이 켜내기가 어렵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대표로 두께를 좀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잡아놓겠습니다. 2mm. 자, 그리고 공구 경로 아니다. 자, 파일에 읽기를 하신 다음에 벡터 읽기를 하시고 제가 아까 저장했었던 그 CNC에서 가공하기 위한 캐드의 네, 제가 아까 저장했었던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어, 이미지는 이렇게 TIF는 이렇게 깨져서 나와요. 이미지가 아스파이어에서 지원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읽혀서 보이진 않고 제가 작업했었던 그 패스들이 이렇게 지금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한 부분은 아까 작업했었던 요 수평판의 지지대 부분 요 3개였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선택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하시고 또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또 선택 쉬프트 누른 상태로 또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건 그냥 제 방법인데 그냥 이거는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휠을 쭉쭉 빼서 컨트롤 A 하고 다 날려버리시고 델리트 키 누르시면 날라갑니다. 델리트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딱 그것만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작업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쭉쭉쭉쭉 갖고 오셔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갖다 놓으시면 파일 3개가 아니죠, 이 지금 패스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오브젝트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배치 이렇게. 자 배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열린 패스와 닫힌 패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요 지금 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이어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죠.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중간에 잘려져 있는 이 선과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한 교집합 부분, 요 정도 영역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가위 툴을 누르시고 대화식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누르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클릭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쁘게 잘립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요 부분이, 이 라인이 끝까지 이 자르고자 하는 선을 완전하게 관통하지 않고 중간 정도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요게 이렇게 안 잘립니다. 이렇게. 예, 위는 지금 이렇게 해서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그죠? 요거는 안 잘려요. 이렇게. 예, 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그 캐드에서 작업을 하실 때 과감하게 선을 그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르면 수평판 지지대 부분이 이렇게 3개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하나 누르신 다음에 저번 시간에 썼던 요 벡터 연결을 눌러 보시면은 자 닫힌 상태라고 나오죠. 자, 요게 대화식 트림으로 저희가 가위로 자르면 나머지 이 벡터들은 다 닫혀버립니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나름 되게 성능이 좋게, 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좀 놔두고, 자 비는 공간을 다 버리기는 목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를 좌현의 수평판을 작업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우현도 수평판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현에 있는 수평판을 작업하려면 어떤 부품이건 간에 그 범선은 뭐든지 좌현과 우현이 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에 어떤 부품이 있다면 오른쪽이 똑같이 컨트롤 CV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좌현 부품이기 때문에 컨트롤 CV 해서 그대로 복제하면 이것도 좌현 부품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현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칭적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거를 쓰느냐 하면은 여기 대상 변형에 선택 대상 미러라고 있습니다. 선택 대상 미러를 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뭐 상부, 하부,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어쨌든 이렇게 뒤집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제가 이거를 갖다가 뭐 작업 중심의 뒤집기를 빼고 뒤집으면 그대로 뒤집기만 해버리고요. 복제를 해서 뒤집기를 하고요. 자, 미러 복사 생성 해제를 한 다음에 뒤집으면 그냥 이거 자체만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는 쌍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현과 더불어 우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러 복사를 생성을 하고 작업 중심에 대해서 뒤집으면 요 작업 중심 0,0의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어 오브젝트를 뒤집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직 뒤집기를 누르면 그쵸?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버리는 영역을 목재 영역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양을 이쁘게 돌려볼게요. 제가 좀 이렇게 돌리고 요것도 살짝 이렇게 돌리고 요것도 살짝 돌리고 그 다음에 목재를 정말 아껴야 됩니다. 왜냐면 목재가 진짜 비싸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제 또 목재가 또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놓은 거는 아껴 쓰고 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대충 뭐 빈 공간을 최대한 뭐 없앴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상태로 그려버리면은 CNC가 어떻게 그리냐면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보통 그리기 때문에 위에서는 많은 영역을 잡아먹어서 그리게 되고 아래에서는 뭐 한 요 정도 대칭으로 그리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남아요. 이 정도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기 전에는 가운데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작업하기도 편하고 목조도 아낄 수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대상 변형에 보면은 선택 대상 정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자 소재까지 정렬이 있고 선택까지 정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소재까지 정렬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좌우를 기준으로와 상하를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배치를 시킬 수 있는데 자 좌우까지만 누르면은 말 그대로 좌우만 되고 상하 기준으로를 누르면은 상하만 되고 요 가운데 있는 상하 좌우를 다 누르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요게 소재까지 정렬이고 자 선택까지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까지 정렬은 좀 달라요. 요거는 제가 요 두 가지를 누르고 하나씩 눌러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건 언제 쓰느냐면은 저희가 캐드에서만 온전하게 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스파이어에서 벡터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렇게 선택까지 정렬을 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제 뭔가 우리가 이 테두리로 이제 그 엔드밀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만 제가 선택을 해서 가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조금 큰 거. 요거 하나 선택해서 제가 가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공구 경로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올리시면 이렇게 탭이 나오고요. 요거 상태에서 자동 숨김을 클릭을 해서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고정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공구 경로에 보면은 소재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수치를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수치가 여기서 원래 중요한데 여기서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치가 여기서 좀 잘못되면 CNC의 그 Z축 라우터의 Z축이 내가 원치 않는 상태로 이동을 하게 돼서 엔드밀을 파손시킨다거나 CNC의 베드를 파손시킨다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쵸 곤란하죠. 기계 손상도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드릴 날이 부러져서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좀 저희가 원치 않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잘 보셔야 되는 게 Z축, X축, Y축도 잘 보셔야 되는데 Z축도 잘 보셔야 돼요. 두께 이런 거. 네. X축, Y축이 잘못되면은 그 CNC의 모터가 좀 그 저희가 작업 영역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고장 나는 경우가 있고 Z축도 마찬가지지만 Z축이 잘못되면은 뭐 엔드밀이 부러진다거나 아니면은 저 베드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두께에 그 2mm라고 되어 있죠? 2mm. 2mm 요거는 아까 저희가 설정했었던 그 판재의 두께거든요. 예, 요 2mm가 내가 아까 설정한 걸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여기서 다시 바꿀 수도 있기는 합니다. 바꿀 수 있기는 하고
그리고 아까 XY 데이텀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모든 그 벡터를 정중앙에 위치시켰잖아요. 그래서 정중앙에 위치시켰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 체크가 돼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그 좌상단 아니면 우상단 이렇게 배치시킬 수도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배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엔드밀이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하다면은 그 판재를 뒤집어 가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어떤 딱 명확한 기준선이 필요하다. 예. 아니면 확실히 0,0을 가운데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좌상단을 잡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가운데 놓고 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엔드밀이 그 엔드밀이 그 저희가 판재 위에서 대기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얼마 위에서 대기를 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공구 경로 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보면은 프로파일, 포켓, 드릴링, 뭐 빠른 조각 등등등이 있고요. 홈파기, 뭐 질감, 프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프로파일이고, 그 다음에 포켓, 그 다음에 뭐 황삭, 정삭 요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배울 것은 이제 프로파일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실톱으로 뭔가 판재를 자르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가공 깊이와 공구, 벡터 등등등등이 나옵니다. 자, 깊이는 저희가 시작 깊이라는 게 있고요. 가공 깊이라는 게 있는데 시작 깊이는 판재의 딱 최상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mm 판재를 여기다가 놓고 시작하면은 2mm 판재의 딱 그 표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표면. 예. 표면을 저희가 0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 깊이는 제가 아까 2mm 판재였잖아요. 그래서 1mm라고 제가 하면은 판재의 절반만 자릅니다. 절반만. 이 드릴 날이 절반만 지나가요. 그리고 가공 깊이가 2mm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판재의 두께만큼만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판재를 이 모양대로 잘라내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2라고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2.1 정도를 잡아주는 게 좋기는 해요. 0.1을 더 파고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어 저희가 2mm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판재가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체크를 한 이렇게 지금 드래그를 한 요 영역의 판재 두께와 요 영역의 판재 두께와 아주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0점 몇 미리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자동 대패로 완전히 깎아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0점 몇 미리까지 일치하진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이 목재를 갖다가 그대로 베드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맥스라고 하는 플라스틱 판때기 위에다가 요 나무를 붙여서 올리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뚫고 들어가더라도 그 알루미늄 베드를 손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맥스 같은 거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판지를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래서 살짝 0.1mm 정도 두께를 더 줘서 드릴날이 더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절개가 될 수 있게.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포맥스와 나무 사이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구가 지금 보시면 엔드밀 1m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제가 미리 지정해놨었던 엔드밀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그 다른 거는 뭐 다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 툴즈의 엔드밀이라고 넣어놨는데 0.5부터 뭐 3.17 제가 쓰는 거는, 자, 여기까지 제가 잘 쓰는 설정으로 이렇게 엔드밀 세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스파이어를 처음 설치하셨으면 이 설정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이구.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새로운을 누르시고 공구 형식을 엔드밀 이라고 한 다음에 명칭은 제가 짓기 나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mm 엔드밀이라고 제가 할게요. 1mm 엔드밀이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직경은 엔드밀의 이 직경을 의미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패스 깊이와 겹침이 있는데 이 뭐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엔드밀이 예를 들어서 1mm짜리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봐요. 1mm면은 정말 가늘죠. 이게 진짜 가늡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3mm짜리 3mm짜리 뭐 예를 들어서 판재를 제가 키라고 제가 했다고 칠게요. 아니면은 그쵸 3mm라고 할게요. 자 제가 좀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게 아스페어가 조금 어렵죠. 그죠? 예, 저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쉽지 않았습니다. 자 판재가 옆에서 봤을 때에 자 옆에서 봤을 때의 판재가 음, 자 목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목재가 자 목재가 이렇게 있고 이 목재가 자, 어, 자 목재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mm라고 봐볼게요. 3mm 3mm 아우 죄송합니다. 마우스로 제가 아주 유치하게 네. 자 3mm라고 할게요. 3mm 근데 엔드밀이 1mm면 직경이 1mm면 한 요 정도 될 거거든요. 요 정도. 요 3분의 1이니까 요 정도 될 거냐. 엔드밀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엔드밀을 또 그려보면은 대략 엔드밀이 뭐 요렇게 엔드밀이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엔드밀 위에는 척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척 위에 이제 척을 붙잡는 이제 라우터 CNC 본체가 있을 거고 이게 뭔가 그 CNC가 위에서 얘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를 가공을 하겠죠. 얘가 막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상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판재를 가공을 하겠죠. 근데 이 3mm 판재를 얘한테 너 한 번에 3mm 들어가 가지고 이걸 다 깎아라고 하면은 뭐 얘가 일단 들어는 가겠죠. 1번 들어가서 3mm가 이 판재가 여기까지 윙 해가지고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왕 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윙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가면 들어간 건 그렇게 다 칠게요. 제가 이거를 자 이거를 이 드릴 부분이 자, 이 드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다 칠게요. 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너 이제 움직여 해가지고 좌우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얘가 한 번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바로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 엔드밀이 의외로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가지고 3mm라고 치면은 자 1mm나 1.5mm만 들어가가지고 너 좌우로 움직여 하면은 이거 바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너 조금만 들어가서 자 조금씩 움직여라고 해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야 엔드밀이 무리가 안 가고 안 부러지겠죠. 너무 가느다랗고 진짜 작고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공 깊이를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1mm 엔드밀인 경우에는 패스 깊이는 0.5 이상은 거의 주지 않는 편입니다. 예, 한 번에 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엔드밀한테 굉장한 이제 그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패스 깊이가 이제 그 상하 Z축의 개념의 깊이라면은 겹침은 이제 XY 그러니까 좌우 상하의 그러니까 좌우로의 XY 축으로의 개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50%가 겹치는 거니까 1mm에 50%니까 0.5겠죠. 그래서 저희가 좌우로 움직일 때 50%씩 그 패스를 물어가면서 이제 깎는 거여서 요거는
상하의 개념이고 이거는 좌우 이게 x축, y축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 및 속도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스핀들 속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엔드밀이 어떤 저희가 그 모터에 달려서 이제 스핀들 모터에 달려서 이제 엔드밀이 회전을 하는데 그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사실 저희가 거의 이거를 뭐 RPM이니까 그 레이트 퍼 미닛이니까 1분 내 하는 회전 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60으로 맞춰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초에 한 바퀴 돌아요. 엔드밀이 1초에 한 바퀴 도니까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 예. 그리고 16,000이는 제가 이제 쓰는 수치인데 저는 엔드밀이 가느다랄수록 좀 스핀들 속도를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2,000에서 뭐 많게는 16,000까지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한 한 13,000 정도? 예, 12,000에서 3,000 정도로 이제 주고 있고요. 그 스핀들 모터가 그 스펙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최대 속도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무한대로 준다고 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직접 그렇게 가공이 되는 건 아닌데 또 너무 이게 스핀들이 빠르면은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도 많기 때문에 이건 적당한 수치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수치는 13,000, 저는 13,000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피드레이트는 뭐냐면 저희가 그 엔드밀이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해요. 예.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이게 피드레이트가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피드레이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아까 이 그림판을 제가 다시 불러오면 자, 이 지금 보면은 저희가 엔드밀이 한 번 들어갔다가 좌우로 움직이는 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빨리 움직이면은 뭐 작업 속도야 빨라지겠지만 그 표면은 거칠어질 것이고 그리고 엔드밀에 가해지는 그 부하도 클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가공이 사실상 잘 안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 속도를 좀 느리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1000 정도를 줄 수도 있고 더 느리게라면은 뭐 800을 줄 수도 있고 예. 800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런 스핀들 속도나 피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바꾸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세팅을 해놓고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확인을 하면 엔드밀이 여기 공고에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제라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누르면은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세팅 그대로 있죠. 그러면은 제가 요걸 갖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이거를 갖다가 2mm니까 얘가 한 번에 0.5를 들어가니까 2mm를 팔려면 몇 번을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4번을 파게 되죠. 그럼 얘가 알아서 4라고 잡혀요. 이렇게. 그 4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림판으로 설명하면 얘가 한 번 들어가서 0.5씩 해서 한 번 싹 깎고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원하는 모양으로 깎고 한 번 더 들어가고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했었던 이 1mm로는 2mm를 잡으면은 4번을 깎고요. 2.1이라고 잡으면은 요거를 하고 제가 2.1이라고 하면은 자, 2.1이라고 하면은 5번이 돼요. 그죠? 0.1이라도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5번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누르면 경고라는 게 뜨는데 이제 무슨 경고냐면은 소재가 그쵸? 판재가 2mm인데 너 공구는 2.1mm를 뚫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CNC 그 베드에 손상을 줄 거야라는 경고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맥스 판때기 위에 그러니까 베드 위에 포맥스 위에 판지를 붙일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어, 화면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여기에서 그 시뮬레이션 상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바뀐 거냐? 아까 화면에서 뭐가 바뀐 거냐 하면은 자, 상단에 보시면은 이 똑같이 2D가 있고 3D 뷰가 있는데 이 3D 뷰는 아까부터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안 눌러서 그렇지. 그래서 2D 뷰에서
이 패스에 뭔가 이렇게 화살표로 엔드밀이 지나가는 것 같은 요런 지금 경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3D 뷰로 가면은 요렇게 지금 패스가 몇 번에 걸쳐서 지나갈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엔드밀이 지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보이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우측 공구 경로 운영에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어 저희가 그 이거를 바로 생성한 직후에 화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 속도를 조금 낮추고 이 플레이 속도거든요. 이 속도를 중간 정도로 하고 휠을 좀 바깥으로 빼서 플레이를 누르면 엔드밀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보여요. 그죠? 이게 보입니다. 자, 다시 하려면은 전체 공구 경로 미리 보기 밑에 미리 보기 리셋이라고 있는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그쵸,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서 이렇게 파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미리 볼 수 있다. 라는 게 중요한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상하죠. 왜 이상하느냐? 저희가 기대했었던 거는 뭔가 끝에도 좀 더 곡선이 더 이렇게 영역이 있고 뭔가 좀 도톰했는데 잘라놓고 보니까 이상하다. 그죠? 이게 그죠? 뭔가 다 잘라버렸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이거 우클릭 하신 다음에 공구 경로 가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편집 누르면은 다시 그대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했었던 설정 그대로. 자, 이 상태에서 이 아스파이어 영역을 바꾸시는 거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은 영역이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확대 축소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은 이동이 됩니다. 자, 패스를 누르신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다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누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신 다음에 보면은 가공 벡터가 선에 on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벡터 위 그대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측이라고 해야 됩니다. 외측. 외측이라고 해야 이게 엔드밀만큼 바깥 영역에서 가공이 돼요. 가공을 이렇게 외측이라고 한 다음에 제가 계산을 하면 아까 똑같은 경고가 나오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패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리셋을 하고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이렇게 저희가 희망하고자 했던 그런 모양대로 가공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뭔가 영역을 두고 싶다 하면은 바깥으로 영역을 더 두고 싶다 하면은 이 옵셋 허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옵셋 허용량은 제가 양의 수로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좀 진짜 극단적으로 한 5 줘볼게요. 5를 준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이 선 바깥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쵸? 이 플레이 중에 이 속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편집을 해서 다시 옵셋을 0이라고 하면은 어 아까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여러 개를 동일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개를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스를 누르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해서 편집을 하신 다음에 전체를 쉬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잡으신 다음에 자 계산 다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누르시면 미리 보기 리셋을 하시고 자 플레이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잘리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그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무를 좀 아낀다고 이걸 좀 가까이 붙여 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벡터상으로는 분명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다시 재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면 붙어 있죠. 이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스파이어는 이렇게
엔드밀이 지나갔을 때에 이 저희가 원하고자 했었던 디자인을 깎아버린다면 아예 그 경로를 지나가질 않아요. 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지금 합쳐버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영역 이상을 떼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미리 보기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재계산을 하면, 자 3D 뷰 간 다음에 미리 보기 리셋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쵸. 자, 요거를 이제 저희가 CNC로 이제 깎아 볼 텐데, 자, 깎아 볼 텐데 어떻게 해서 깎느냐면은, 일단 요렇게 작성된 패스를 내보내야 됩니다. 뭘로 내보내느냐 하면은 G 코드라는 걸로 내보내는데, 사실 그건 어떤 코드인지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아스파이어랑 이제 CNC랑 하는 대화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공구 경로 저장, 그러니까 어떤 공구 경로인지를 누르신 다음에 공구 경로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요 포스트 프로세서라는 거를 반드시 maha23 arc 밀리미터 .txt 요 항목으로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걸로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maha23 arc 밀리미터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txt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뭐 그 CNC의 설정에 따라서 다른 파일로 내보내셔도 상관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그 CNC의 그 마 세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걸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걸로 빼는 편이고, 그리고 대부분 요 G 코드로 많이 빼십니다. 그 다음에 공구 경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어디다가 저장할까요? 라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이제 뜨게 되고, 제가 뭐 늘상 내보내는 이제 경로에다가 이제 뭐 특정할 수 있는 2025년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 뭐 4일에 뭐 1mm로 1mm 엔드밀로 하는 첫 번째 패스다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CNC에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아스파이어는 요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캐드에서 도면을 불러와서 어떻게 패스를 그리고 내보내는지, 그 프로파일을 그려서 내보내는지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CNC에서 불러서 실제 가공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저희 그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그 목범성 클럽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게시물들 찾아봐 주셔도 이렇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